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모발 익스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모발 이식 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데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깊은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보편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아주 보편적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취할 때와 수술할 때는 절개식이나 비절개식이나 안 아픈 게 똑같습니다. 절개식이 수술할 때 더 아프다. 이거는 좀 선입관이 되겠고, 다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하루 정도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짠 거고 하나는 그냥 구멍만 뚫은 거기 때문에 통증이 아무래도 심하면 절개식이 더 심하겠지 비절개식이 더 심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진통제가 좋아가지고요. 물론 환자분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 다음날 와서 여쭤보면 불편했다라는 반응이 좀 많습니다. 아파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별로 없으니까 통증에 관한 거는 과거보다 잘 컨트롤이 된다. 마취가 낄 때에도 약을 잘 드신다면 큰 무리 없이 하루 동안 지낼 수 있고 대부분은 하루가 지난 뒤에는 통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통증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통증은 그날만 보통 있거든요. 수술한 당일에만 있기 때문에 그날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약을 한 봉 드셨는데 주무실 때 좀 아프다 그러면 약을 더 드셔가지고 안 아픈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 뭐 타이레놀이라든지 개고린이 있으면 드셔도 되고 그게 없으시면 저희가 드린 약을 한 봉 더 드신다면 무난히 하룻밤 지내실 수 있고 그 뒤에는 통증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모발 이식이라는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똑바로 누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하기도 하고 포지션의 변경이 자주 있는데 특히 엎드려서 하는 경우에는 기도 없고 그렇게 쉬운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신 마취하는 경우에. 그런데 통증에 대한 공포감이 워낙 심하신 분들도 있고 아예 통증을 느끼고 싶지 않다라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사용하는 것은 수면 마취를 주사 마취할 때 잠깐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통증에 대한 큰 부담이 없다면 필요 없는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발 이식을 하다가 약간 의료사고가 되는 경우는 부분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에 가끔씩 생깁니다. 모발 이식이어서가 아니라 부분 마취 할 때는 아주 안전한 수술이 되겠는데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약간의 부담은 될 수 있다.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주사를 몇 방 넣는지 몇 대 넣는지 사실은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40방일까 한번 세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두 방은 아닌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계속 기르죠. 계속 기르는데 과거에는 그냥 한두 방 가지고 끝낸 적도 있었죠. 긴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쭉 빼면서 하는 경우에는 그냥 한 방만 넣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고 짧은 주사기로 여러 번 넣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중요한 거는 내가 통증을 40번이나 느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모발 이식을 할 때 하는 부분 마취는 부분 마취지만 너브 블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경 마취를 하게 됩니다. 신경이 지나는 데를 알아가지고 신경 자체를 마취시키는 거죠. 신경을 마취시키면 그 한 방 가지고 굉장히 넓은 부위를 마취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이제 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뒤통수가 되겠는데 이 부위를 마취를 하고 싶다. 주사를 요 밑에 먼저 놓게 된다면 만약 여기 놓게 되면 이 부위가 마취가 되는 거죠. 여기 놓게 되면 이렇게 마취되고 이렇게 마취가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먼저 했다 주사를 그러면 여기가 마취가 되죠. 그러면 여기를 또 할 때 여기 또 아파요. 그래서 신경 마취가 중요한 거는 100방을 놓든지 40방을 놓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밑에를 먼저 놓는다면 이만큼 벌써 마취가 되는 거거든요. 이만큼 마취가 된 상태에서 여기 1000방을 놔도 안 아파요. 그러면 뭐 하려고 또 주사를 놓느냐? 수술 중간에 피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는 마취제도 들어가지만 피가 좀 적게 나는 주사를 되게 많이 놔요. 피가 보이면 우리가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마취는 몇 방이면은 신경 마취가 다 되고 그 뒤에는 수술을 잘 하기 위해서 놓는 주사들이기 때문에 주사에 대한 공포를 너무 크게 느끼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식모기를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슬릿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병원은 식모기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슬릿을 이용합니까? 물어보는데 저희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든지 둘 다 할 수 있는데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죠. 환자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슬릿이 가장 최근에 나온 방법이고 식모기는 옛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발이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식모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슬릿 방법으로 수술을 했고 그 이후에 식모기가 나왔고 둘 다 맞는 방법인데 개인의 취향, 의사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식모기라는 거는요 펜슬처럼 생겨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끝에는 이렇게 바늘이 있는데 바늘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요게 이렇게 끼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끼워가지고요. 여기는 뒤에는 펜슬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끼우고 탁 누르면 머리카락에 모낭이 들어가고 요건 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식목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과거에 슬릿 이후에 우리나라가 모발이식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슬릿 방법은 의사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았고 능숙하게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만 이 식모기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심을 수가 있고 조밀하게 심을 수도 있고 의사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적은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슬릿 방법은 두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뒤에서 이제 머리를 얻었어요. 모낭을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앞에 심을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칼집을 내가지고 거기 모낭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칼집을 내죠. 칼집을 내가지고 모낭을 요 사이로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게 슬릿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원시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없었다면 아마 모발이식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처음에 개발된 방법이기 때문에 단점은 두피는 다른 피부에 비해서 굉장히 조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칼집을 낸다 그래도 이게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간 벌리고 넣어야 되는 아주 기술적인 요소들이 아주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외국의 학회를 나가서 저희가 식모기를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분들이 슬릿 하는 걸 보기도 하고 우리의 슬릿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심는 거를 법적으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해도 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프로시저가 의사의 손을 겪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불법이 되겠죠. 분리하는 것들은 의사가 안 하고 박리사가 해도 되는데 슬릿 해가지고 심는 것들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됩니다. 미국은 간호사들이 이렇게 심게 돼 있거든요. 언제 다 심을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테크닉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걸 봤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심죠. 어려우니까 걸리고 놓고 모발이식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착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띄어가지고 얼음에 놓든지 피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사람의 능숙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는 사람의 능숙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슬릿 방법을 하는데 여기에 익숙지 않다면 단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가는 우문인 것 같습니다. 그 병원에서 잘하는 방법을 하면 됩니다. 슬릿을 잘하면 슬릿으로 하면 되고 식모기를 잘하면 식모기로 하면 됩니다. 요즘은 결론적으로 수술을 하고 뒤쪽 공여부는 꺼즈만 좀 붙여놓고 앞에는 노출시킨 상태로 갑니다. 모자를 써도 되고 아니면 후드를 써도 그냥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뒤에 꺼즈를 띄고 머리를 감습니다.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하자는 거죠. 세정제라는 게 샴푸의 기능과 소독의 기능을 같이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쓰게 되면 다음날부터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술했을 때 주의해야 될 것들 있죠. 술 먹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심한 운동하지 않는다, 사우나 하지 않는다,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은 좀 한 달 동안 지키시면 되겠고요. 또 뭐 염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팜을 한다든지 한 달만 참으시면 됩니다.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심은 머리가 빠지지 않게 하는 거고요. 감염이 되지 않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 때 긁으면 어떡하죠? 무의식 중에 긁으면 어떡할까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걱정합니다. 긁어가지고 심머리가 빠질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술한 부위를 꼭 한 번씩은 박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화가 많이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박아가지고 약간 뭐 피가 나기도 하고 세게 박은 것 같은데 모낭이 죽지 않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 정도의 충격이 가지고 모낭이 죽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감염이라는 거는 일주일 동안 약 드리거든요. 염증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방적으로. 다만 술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빡빡 세게 이렇게 머리를 감고 싶다,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빡빡 감으면 치머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삼가하신다면 나머지 특별히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으실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머리가 좀 길수록 좋습니다. 길수록 앞에 부위도 잘 가릴 수 있고 뒤도 잘 가릴 수 있어서, 만약에 머리카락 가지고 수술 부위를 잘 가릴 수 있다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